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튜터 유현준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벌써 이제 그거 13주 차고,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마 시험 직전일 테니까,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기말고사가 왔죠. 네, 빨리 공부를 하고, 신나게 놀도록 합시다. 이게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무튼,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 좀 기다려봤는데, 2021년 모답을 아무도 그냥 그거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아니면 가지고 계신데 좀 늦게 주셨거나, 그래서 일단 제가 2021 모답과 2023 모답을 써왔어요. 특히 이제 2021 모답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그 모답이 있긴 했는데, 좀 너무 부실해가지고 제가 새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 김대현 교수님 분반이나 이제 조은 교수님 분반은 알아서 듣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김대현 교수님 분반과 조은 교수님의 분반의 기말고사 그거 답안을 굳이 안 한 이유는 이제 말했지만, 김대현 교수님은 그냥 애초에 본인이 모답을 주시고, 조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교수님 특화된 수업을 들어야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불가피하게 최재혁 교수님 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가능했다면 그냥 그거 최재혁 교수님 거를 그거 2회차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씩 나눠서 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그거 21년 모답과 23년 모답을 푸신 다음에 그 혹시 저번 거 12회 모의 시험이라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만약에 모자란다 싶으신 분은 그것도 푸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약간 사례가 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약간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꼰게 없어가지고 연습하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 연습 문제도 그 지난번처럼 약간 연습 문제를 뒤에 붙여가지고 할까 생각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성까지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그거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빠르게 2021 모답과 그 다음에 2023 모답을 이제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서 푸는 느낌으로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2021 모답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보면, 갑은 이제 을이 등산 모임에서 A를 만나 바람 피우고 있다고 의심을 했네요. 그 다음에 A를 죽이기로 결심해서 많은 양의 술을 타게 먹였다. 살인이죠. 근데 이제 을이 쓰러지자 갑은 그래도 살인해서 안 된다는 생각에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재척을 시켰다. 이제 이거는 그거 결과학습이 방지라서 중지미수에 달할 여지가 있고, 살인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자의성에 대한 그 논의겠네요. 네, 벌써 눈에 보이죠? 이게 약간 그 범행 발각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 피해자 애용 같은 외부적 그런 장애가 아니라 이런 그 유리지 동기한 중단은 이제 그 저희 판례 적출성 입장에서 자의성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그 판례를 본 적 있잖아요. 그거 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수면제 양 크게 치사량이 크게 못 미쳐가지고 그 정도로는 안 죽는다. 이거 불능미수죠. 이건 그래서 1번, 네, 그거 1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처음 상황은 되게 쉬워요. 벌써 눈에 보이죠, 벌써.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이렇게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고, 이 정도는 아마 다 쓰실 거라고 믿어요. 기억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 근데 이제 A가 복수하기로 결의하고 A를 좋아하는 병에게 A와 억지로 잠을 자고 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거 근데 그냥 이걸 해야겠네. 이게 뭐예요? 강강교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A집 매출서 알려줬는데 병이 그 B집을 착각해가지고 A집을 착각해가지고 B집인 107동 101호 들어왔네요. 제가 말했죠. 그 모든 사례형 문항은 이제 모든 사례형 문장은 다 수업이 돼야 된다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대충 만약에 교사범위 성립한다면 교사의 착오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배웠죠, 이게 교사자 입장에서 이걸 객체 착오로 볼지, 아니면 행위자인 병 입장에서 이거를 방법을 착오로 볼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뭐 비싸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와서 팔았으나 이제 그 가치가 없었다. 사실 이거는 강론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절도죄 관련 강론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솔직히 좀 문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 굳이 넣었을까 싶은.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좀 부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 절도죄는 이제 그 저희가 해법에서는 재물이란 어떤 약간 진짜로 가치 있는 것만 재물이 아니라 되게 어떤 되게 소중한 편지 같이 어떤 그런 주관적인 가치 또한 이제 재물의 가치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비록 모조품이고 거의 가치가 없는 물건일지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네, 뭐 그 내용을 대충 찍어 맞추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예,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여기서 근데 그거 또 이제 주소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까먹었었는데 이거는 주어침입 교사로도 볼 수 있겠죠. 애매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미필적이라고 붙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뭐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특별한 법으로 갔으면 이제 그냥 강간에 대한 교사와 주거침입 교사를 묶어가지고 뭐 주거침입 강간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뭐 이건 그것까지 물어봤을 리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따로 분설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분설해서 쓰는 게 더 답안이 깔끔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상어마다 이제 한 줄 한 줄 어떤 내용 포섭해야 되는지 다 쓰고 있죠. 네, 여러분이 실전에서 쟁점 뽑아낼 때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과 병은 이제 돈과 차산하는 사람을 이제 돈 뺏기로 결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도 이제 설명해서 정도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범행에 사용할 가스총을 구해서 을에게 정해줬다고 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공동점 범인 것 같고,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구하는 거는 뭐겠어요? 예비죄죠. 네, 예비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예비 공동점범, 예비 공동점이 가능한가 쟁점이 튀어나오는 거고, 우리 판례는 뭐라 했죠? 예비에 대해서 공동점은 가능한데 방조범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된다 쪽으로 해서 예비 공동점범을 쓰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가스총을 향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뺏었다면 이건 당연히 특수강도가 되겠고, 특수강도 이건 흉기인데 가스총은 거의 흉기랑 이제 사람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이 특수폭행 같은 위험한 물건의 개념과 판례는 두 개 구분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사실상 구분하지 않는, 사실상 동일하게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까요? 네, 이건데 아마도 네, 이제 강론에서 배우면 되는 내용이고.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약간 최준 교수님이 시험을 좀 어렵게 내시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일반으로 썼다고 해서 이렇게 점수가 많이 까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이제 흉기에 준하는 물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위험 물건과 흉기 경계를 되게 합친 판례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은 갑자기 이제 나 그만둘 거야 라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이거 중지미수가 됐는데 이거를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예비 중지미수라고 치면 이제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뭘 배웠어요? 이제 공동정범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주모자가 탈퇴하려면 여기서 이제 정은 이렇게 적극적인 주모자라기보단 그래도 흉기를 제공한 어떤 그런 아직 흉기만 제공하고 이제 이거 회수하지 않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직 영향력을 아직 제거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한 사례 제품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순히 그만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흉기를 회수하는 등 자기가 이미 끼쳤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이제 미수가 인정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써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이건 보너스고, 사실 이거만 쓰면 이제 예비 중지 미수 못 쓴다라는 거만 쓰면 이제 뭐 딱히 이것까지 나갈 이유는 없겠죠. 사실 네, 제가 좀 과하게 쓰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그 다음 상황 이제 정은 이제 A를 오랜만에 봤는데 A가 갑자기 뒤에서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때리려고 한다 생각해서 기절시켰네요.
아, 이건 너무 쉽죠? 위전착 사항이잖아요. 그냥 이건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위전착 문제인데 꼬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저희가 막 그 튜터링에서 막 위전착 플러스 공범 연계사례 이런 되게 막 어려운 것들 많이 배웠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건 그다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을과 병이 이제 그 자동차를 열고 물건 훔치기를 맘먹었다. 공모하고, 이제 한 사람 남겨보고 한 사람 명예받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거, 공모 인정되고, 실행위 분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이 하면 이제 이 합동절도, 현장설인데, 이 경우에 당연히 바로 뺐었으니까 이게 인정되겠죠. 그래서 이 합병정보 선입하는데, 결국엔 이제 피가 다가와서 이제 물음쳤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합병절도가, 이게 그 특수절도 2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거 특수절도 미수가 된다고 미수가 되겠죠. 네,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주는 문제들로만 나온. 그래서 그나마 좀 차별점을 둔다면 이쪽을 잘 쓰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겠죠.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약간 주름 문제 세 문제는 그냥 잘 쓴 다음에 어떻게든 이 두 쟁점에 대해서 약간 풀어쓰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고득점의 그 핵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풀죠. 네. 그래서 이제 모답을 보면, 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모답은 그 과하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실전에서 진짜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아마 수기로 쓰나요? 네, 수기로 쓴다면 더더욱 더 줄여 쓰는 걸 연습해야 되고, 타이핑 한다고 해도 이 시간에 이걸 이렇게 다 못 씁니다. 근데 좀 무리하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간과 타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하게 연습을 한 다음에 줄여 쓰는 그거 실전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새로 쓴 모답인데, 그래서 일단 그냥 처음부터 하면 이제 살인미수 숙제 상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나도 그냥 쉬운 문제라서 딱히 말할 게 없어요. 중치미수성부, 불능미수 중치미수성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만 했다면 다 쓸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 자의성,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저희 판례는 이제 주로 절충설의 입장에서 자의에 의한 중치설에서 이제 일반 사회 통념상 장애를 이해한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라고 판시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거 살인해서 안 된다는 건 이제 일종의 유리지 동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실행을 중지한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자의성 인정된다 볼 것이고,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맨날 배웠죠. 이제 그거 치사량이 크게 못 미쳤는데, 이건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주로 추상적 그 위험성에 따라서 이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제 위험성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서 갑이 인식한 건 당연히 갑은 몰랐잖아요. 갑은 그 치사량의 일수 문제를 먹인다는 것을 인식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위험성 인정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도 이제 불능미수 중지미수 성부, 저희 맨날 하는 거죠. 이제 뭐 인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있는데, 인정해야 약간 그래도 중지미수를 시도한 사람한테 약간 좀 벌 내려주는 그런 그런 약간 형사전책적 고려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쉬운 문제일수록 더더욱 포섭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하면 약간 되게 그 쟁점이 뻔하고 단순해가지고 그냥 팔레틱 하면 사실 문제 풀리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답안지가 이제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제가 말한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 된다, 사안의 경우 불능미수 된다라고 딱 한 줄로 이렇게 사안의 포섭을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그 사회 통념상 뭐가 안 되는지,
그래서 이건 뭐 양심의 요청에 따라 시행해 주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당한다고 길게 써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냥 대충 그냥 이거를 뭐 이게 무슨 팔렸다면 이게 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된다라고 쓴 게 아니라 갑이 뭘 인식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일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왜 이제 이변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포섭을 해주고 특히 이쪽도 이제 딱 그거죠. 이제 단순히 그냥 불능미수의 중지미수가 된다고 쓰는 게 아니라 되게 풍부하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수면제 치사량이 미달해서 결과만을 수생이 처음 불가능했으나 이제 이거를 그래도 이걸 모르고 이제 진짜 이게 진짜 노력했으니까 막 말 지어내는 거예요. 뭐 행위백 가치가 완화되니까 무슨 뭐 어쩌고 해서 이제 특히 이것도 써주는 거죠. 이거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다까지 이제 써주면 되게 좋은 인상을 주겠죠. 이걸 그냥 안 쓰고 그냥 대충 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거 까먹으신 게 이게 보통 이제 그 법리기재와 이거 쓸게요. 법리기재와 포섭은 이게 비율이 같아요. 거의 보통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판례를 기가 막히게 쓰고 학설을 기가 막히게 썼는데 포섭을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 절반짜리 답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거 포섭이 부실한 사람들은 법리기재도 부실해요. 판례도 그냥 대충 지어서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법리를 쓴 다음에 이건 그래서 어쨌든 그 구체적으로 포섭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불필요해 보여도 적어도 이 답안지 문제에 있는 단어들은 내가 다 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 하나하나를 약간 내가 구체적으로 포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섭을 구체화해주면 내가 혹시라도 약간 그 쟁점을 좀 틀리게 잡은 게 있어도 이럴 여지가 있구나 하면서 그 포섭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말하지만 이제 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포섭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판례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로스쿨에 올 지능이고 로스쿨 와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런 판례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섭을 잘하자까지 이제 약간 그거 잔소리 해드리고 다음은 이제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양안주거 체입절도 제가 항상 제가 적어도 저도 이제 절도만큼은 이제 무슨 죄가 있고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그거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래서 제 그거 그 자료 중에서 제 그 절도죄 강론 모듈을 제가 드린 적 있죠. 그게 10회차인가 11회차인가 10회차인가 아무튼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이걸 제 튜토리얼 안 들으시고 이것만 들으신 분이라면 그 주차로 가가지고 제 강론 모듈에서 그 절도 부분을 꼭 읽어와세요. 그 중에서 약간 적어도 약간 그 되게 세부적인 부분을 읽을 필요 없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기술시기 정도만 착수와 기술시기 정도만 외우시고 가야 좀 더 문제풀이 해결에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는 나와요. 이게 무슨 이게 총론 시험인데 무슨 왜 이런 게 나와 이렇게 억울할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거 오후 9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야주절에서 야간이라고 하면 제 강연 못 드려서 했지만 그 일몰 후를 말해요. 그래서 근데 오후 9시는 보통 일몰 후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당연히 그거 B의 주거에 침입해서 이제 범석감 들고 나오는 건 후손을고에 해당하죠. 근데 이때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강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절도의 고의를 이제 당연히 절도의 고의는 약간 내가 누구를 훔쳐야겠어라고 해야만 절도가 되는 게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A 물건을 B 거인 줄 알고 훔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A가 와가지고 고소하는데 나 이거는 네 거인 줄 알았어. 안 훔쳤을 거야. 해가지고 나는 고의가 없어라고 하면 받아들여지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타인의 재물을 이제 내가 이제 불법하게 가져간다는 의사만 인정되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고의 전용 무슨 객체 차고 이런 거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이 말하면 이제 논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주어집 교사여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절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걸 좀 추천합니다. 주목할 쓰는 건 또 좀 별로기도 하고 애초에 이 경우에는 그 객체 착오를 원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물론 여러분 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은 그냥 이거 절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거 솔직히 말하면 이것까지만 써도 상관없어요.
절도이다. 네, 그래서 이건 야간에 주어지면서 절도했으니까 절도이다라고 쓰고 다음 걸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는 그냥 제가 모답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약간 시험장에서 기억나서 쓰시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나온다면 문제가, 아무튼 계속 이어가면 이제 갑이 이제 A에게 그거 억지로 잘 걸 사주했죠. 이제 뭐 억지로 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사에서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교사의 고의 플러스 이제 이 사람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범죄 결과를 실현시킨다는 고의. 그래서 당연히 강간의 교사가 인정되는데, 근데 갑은 강간 안 하고 이상하게 가서 절도를 하고 왔죠. 이거는 공모한 내용에 약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초과라기보다는 약간 차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강간은 교사였는데 절도를 하고 왔다. 그러면 결국에 교사한 범인 강간 안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결국에서 말하면 절도죄와 강간죄는 보호법익과 이제 행위태가 달리하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직접 초과에 해당한다. 이것도 이제 약간 풍문포섭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강간 절도 직접 초과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약간 직접으로 초과가 되는지 한마디 더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죠. 한마디 더 쓰는 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그래서 당연히 절도에 대해서 교사한 바가 없으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저 원칙에 따라서 A의 야간주거 칩 절도에 대해서 책임 안 지겠죠. 잠시만. 근데 이게 네, 지금 떠오른 건데 이거 병이죠. 이거 네, 이런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시험에나 해서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자료는 아마 수정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병이죠. 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푹 자고 오세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하고 온다? 점수가, 솔직히 빵점 아니겠지만 점수가 많이 깔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같이 실수를 하지 마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잠을 잘하고. 그래서 일단 계속하면 그래서 결국에 야간주거 침입절도에 대해서 교사법은 제책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근데 저희가 뭘 배웠죠? 그럼 강간은 무죄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강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왔으니까 실행 착수가 안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패한 교사가 제책을 지고, 놀랍게도 이제 강간 저희가 맨날 이제 예비범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처벌하는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기억해야 할 사안들, 살인, 강간, 강도는 예비범 처벌하죠. 이거랑 구별해서 절도는 처벌 아니다. 절도 예비는 처벌 없어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 강간은 이제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낸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패한 교사로서 이제 강간 예비죄 지책을 지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맨날 말했잖아요. 예비에 대해서 누락하지 말라고. 이런 거 누락하면 짜잘한 점수 손실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이제 제가 말한 내용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사의 착오 부분이, 이게 당연히 이제 A 주소를 이제 약간 상세히 알려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약간 이 집으로 침입하라는 약간 고의가 인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때 말한 거죠. 이거를 이제 A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객체적으로 볼지 아니면 방법의 착오로 볼지 대립하나, 이제 결국에 이제 제가 말했죠. 약간 객체 착오로 봐야 문제가 약간 고민 없이 풀린다고. 왜냐하면 객체 착오의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따르든 다 이제 고의 전형 인정되기 때문에 이 약간 문제를 더 짧게 쓸 수 있어요. 네, 짧게 쓸 실익이 있죠. 저희는 쓸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짧게 쓰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섭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고의 전형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국에 A에 대한 주거 침입의 교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건 단순히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B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객체 착오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이제 B의 결국에 이제 고의가 적용된다고 말했죠. 제가 항상 뭐라 말했어요? 부합설은 항상 고의의 적용이 문제된다.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중간에서 호되게 혼났겠지만, 부합설 검토하기 전에 항상 13, 14조 검토하고 그 다음에 15조 1항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부합설로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네, 이건 그 내용이고, 네, 충분히 떠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짜잘짜잘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묶었어요. 그냥 굳이 이렇게 한 번에 안 묶고 여러분 약간 이거 제가 한 것처럼 그냥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그냥. 아니 이거 제가 한 거 다르게 약간 더 세부적으로 나눠도 됩니다. 일단 제가 말한,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특수강도 예비 공동정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약간 그거, 약간 그거, 단순 강도 예비라 쓰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하세요. 훨씬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약간 단순하게 쓰는 건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네, 강도 예비가 되냐? 이건 당연히 이제 여러분 그 특수강도 조문 그거, 절도에 근처에 있으니까 대충 찾아서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이건 흉기 주는 걸 협박해가지고, 한 걸 완전히 곤란하게 만들고 재물왕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없어도, 적어도, 이건 쓸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대충 그래도 되게 무서운 걸로 협박해서 돈 뺏으면 강도인 건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단 근데 이거에서 예비 공모점이 되냐? 그래서 당연히 근데 이거를 이제 판례는 이제 그거 예비 공동점이 제외되는 경우를 이 정보말로 처벌을 썼다고 해가지고 예비 공동점을 긍정한 입장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얘네가 같이 한 게 특수강도의 예비인데 같이 했잖아요. 이제 그거 약간 굳이 또 부서 말하자면 여기다가 그거 길게 쓰자면 이제 공모하고 실행위 분담을 쓰겠죠. 풍부하게 보서. 그래서 이제 을병정 이제 그거 특수강도 예비 공동정법인데 이거에서 이제 정의 중간에 이제 나올 수 있냐?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이거 플러스 이제 그거 결국 실행의 착수 안 나왔다는 점도 써야겠네요. 너무 당연해서 안 쓰긴 했는데 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비 중지미수잖아요. 정은 이제 그 예비 단계에서 중지미수를 했어요. 근데 판례는 이제 그런 예비 인물의 처벌한 경우에 있어 중지업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저희가 항상 그거 범죄 단계가 뭐예요? 범죄 결단, 예비 음모,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를 통해서 이제 미수범, 그 다음에 이제 기수범, 그 다음 범죄의 종료라고 저희가 배웠죠. 근데 이제 예비 음모 단계는 그 미수 단계 앞에 있는 단계인데 갑자기 예비 중지미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약간 둥근 사각형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개념적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약간 그 긍정설은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약간 중지했으니까 약간 저희가 불능미수에서 중지미수를 인정한 것처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쓰기 나름이죠. 근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뒤에 거를 좀 자연스럽게 이으려면 그거 예비 중지도 된다고 쓰는 게 약간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그거 설사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이제 예비 중지미수 개념을 인정한다면 가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왜 그래도 안 되는지를 수 있으니까. 왜냐? 그래서 결국에 중지미수 다 되기 위해서는 가스총 회수에서 자신이 불법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죠 아까. 그래서 어느 견해에 따르든 예비 중지미수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이 경우에서는 결국에 정은 이 행위로서 공정범위 제척이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거는 말 안 할게요.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아마 저 튜토링 동안 한 최소 10번 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읽어보시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는 문제는 그냥 푸는 거예요. 이것도 주는 문제죠. 당연히 이제 그거 공동예산이랑 하에 같이 공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무슨 한 명은 이제 땅에 보고 한 명은 이제 기능적 행위인지 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소위 이제 그거 야간 주거침 절도의 공범인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합동범에 해당해서 이제 처벌되냐 더 무겁게 처벌되냐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 판례는 뭐라 했어요? 합동절도 성립하려면 공모 이외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되고 그 실행이 있어 시한적 장소적으로 합동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판례도 단항 하나 쓴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어떤 판례를 배웠어요? 특히 이제 그 절도의 착수에 관한 판례들은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자동차에 이제 문순점에 담겨본 것은 이제 그거 그냥 대충 이제 그 자동차 안을 약간 그 후레쉬로 붙여보는 것만으로는 실행 착수가 인정 안 되는데 그 있잖아요 그거 그 밍크코트 사안이죠 그게 이렇게 훑어본 것만으로 인정 안 되는데 적어도 이제 그 자동차의 문을 그러니까 열어보려고 시도를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실행 착수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죠.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단계 본 것은 이제 그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저희 공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행 정부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일부의 실행의 착수는 전부에게 효력이 있죠. 그것도 써주고 이제 그것도.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실행 착수했으니까 결국에 합동관계 인정돼가지고 이제 특수혈도 성립의 여지가 있으나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피한테 걸려가지고 못했으니까 미수재책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쓰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시하세요. 이거는 네 제가 이것도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굳이 약간 말한 내용은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오면 보통 약간 그거 간혹 그 주간형이나 야간의 경우엔 특히 같이 해가지고 합동절도가 되면서 동시에 약간 그거 각각 합동 정도로 이거 합동절도가 되는 동시에 약간 그 양조치 별도를 동시에 약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경우에 막 그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중간고사 막 보면서 그 되게 헷갈려가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시간 낭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대충 그거 더 무거운 데 선입하면 안 된다고 그냥 깔끔하게 약간 쳐버리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혈도죄가 더 무거우니까 양조치별도는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죠. 두 개가 동일한 행위 타향인데 거의 그 입장에서 그냥 두 개 동시에 선입하면 이제 이거 하나만 선입한다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이상은.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소위 이제 기소편의주의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막 죄수가 이상한 죄들은 그냥 검사가 그냥 재량으로 하나만 기소해요.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더 구체한다면 이건 이제 이비죄 공동정범이고 얘들은 이제 그거 각각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합동절도 같은 경우에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라는 해괴한 말 쓰지 마시고 각각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란 이제 저희 소위 고모공동정범에서 그 직접 실행이 분담하지 않았지만 그 본질적인 기능적 해집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제 그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했죠. 그 경우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거 절도의 공동정범은 이 합동절도의 구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각각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정말 그 다만지의 인상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약간 이런 사안에서 갑자기 이제 을과 병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라 쓰면 이제 뭔가 얘는 이제 절도도 모르고 합동도 모르고 공동정범도 모르는구나라는 인식을 줘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에도 이제 노력을 하자. 아직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모답을 일단 잠시만 치우게 잠시만. 이거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일단 카페에 올라와 있는 시험지 사진을 제가 그냥 타이핑한 거거든요. 제가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진짜 이게 약간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시험 도중에 약간 멘탈이 흔들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그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고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하면 이제 안들어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막 모르는 거 고민하다가 못 쓰고 그러면 특히 이 문제는 시간이 엄청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어서 말하면 이제 그래서 문제를 풀면 네 그래서 가면 이제 어릴 때 친한 친구인 공무원 의뢰 이제 이게 의리 가정하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을에게 아니 어렵게 시험 붙어놓고 어렵게 사냐 적당히 민원인들한테 돈 받으면서 해보라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건 일종의 교사죠. 뇌물수수 교사. 튜터님 이거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절도 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제 뇌물수수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 없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저 공범과 신문에서 뇌물수수죄를 본 적 있잖아요. 적어도 그 총론에서 나오는 총론에서 나오는 제목들은 적어도 그 위치랑 그 내용 정도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막 그때 봤던 내용들이 막 특수공모 집행 방해치상죄 같은 것도 봤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적어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보세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나올 수 있는 게 저희가 업무상 배임죄도 있었고, 모해 목적 위증 교사죄도 있었죠. 그 내용도 한번 지금 저희가 무슨 이 시간에 막 책을 뒤져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조문이 어디에 있고, 그 조문에 뭐가 써있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수수죄도, 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알만했던 게, 저희가 그 공무원 신문에서 그게 약간 진전신문 관련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었죠. 그래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을에게 어떻게 받으라 해가지고 이제 교사를 했는데 을은 거절했어요. 을은. 근데 이제 을은 회사원이 이제 정이 이제 예술을 하겠대요. 이제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허리가 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비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이제 돈을 이제 근데 이 내용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냥 독자적인 범행 결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패한 교사로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굳이 가운데 이렇게 이 문장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셔야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을은 이제, 자신이 이제 받는 걸 숨기기 위해 해가지고, 민원인이 이제 그냥 병의 계정을 숨기면 모를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병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병의 계좌를 이제 뇌물을 수수하는 데 쓴 거죠. 그럼 이제 병은 뭐겠어요? 이제 병이 그냥 모르는 상태로 약간 병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도용한 게 아니라 병이 동의를 받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뇌물수수의 방조가 관련되겠죠. 근데 병은 병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소위 공무원 신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뇌물수수죄는 이제 진정신문범이고 저희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비신범, 이건 이제 비신문범이 신문범한테 이제 각하고한 거죠. 맞잖아요. 네. 비신문자인 병이 이제 공무원이 을의 뇌물수수를 계좌를 제공하면서 방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에서 진정인 제가 좀 약간 되게 설명을 했었죠. 이제 저희가 비신문자와 비신문자가 신문자에게 각오한 구조가 조문의 원칙적인 구조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경우에서는 이제 그냥 당연히 비신문자가 신문자에게 각오한 거고 진정신문의 경우에는 조문에 그대로 있다고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이게 조문에 그대로 저희가 소위 33조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써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면 끝나는 문제예요. 무슨 합항고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되게 쉽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포설을 한 다음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되게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시간 내에 쓰기 엄청 어렵던 문제였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 동업죄 하려고 하고 이제 범행 목표를 삼아가지고 이제 물검 훔쳐본 거죠. 한 명 망보고 이제 한 놈은 이제 훔친 물건 살펴보는 우리가 많이 본 구조죠. 근데 이게 약간 비튼 게 있어요, 교수님이. 저도 그때 시험장에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특수활동 미술을 쓰고 나왔는데 이게 교수님이 이거 굳이 이거 20층이라고 한 이유를 제가 못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교수님 이제 20층과 1층은 합동절도에 시간적, 장소적 금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현장성을 부정한 힌트로 내신 거였어요. 의도는. 그래서 좀 약간 억울하긴 한데 그럴만하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이게 특수절도의 미수라고 썼다고 그렇게 많이 까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나 다르게 쓰나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건 그 내용이고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아까 내용이랑 비슷하고 이건 뭐겠어요? 분명 이제 절도로 공모했는데 중간재추 그거 소위 이제 그거 군대추행 그리고 좀 아시는 분이면 중간재추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제 초과 실행이죠. 이 내용도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쓰게 보이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뭐 배신감을 사로잡혀 양주를 마셨다. 죽였다 열심히 했는데 이제 소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게 그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이 벌써 약간 그 가물가물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장이죠. 원장 중에서도 이제 그 과실의 원장이죠.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원장 그 뭐냐 우리 원장에 써줘야 할 거는 이제 그 가벌성의 근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책임 조각 여부, 그 다음에 또 굳이 필요하다면 실행 착수 시기라고 그 시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 개 플러스 이제 소위 이제 그거 과실의 원장도 포함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그것까지 써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렇게 쓰면 되고 사망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이 이제 뭐 헤어지기로 했는데 애를 마구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아가지고 떨궜다. 이건 이제 이건 여러분이 더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차고 막 모시기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너무너무 뻔한 그거 개갈적 과실 기억나시나요? 1행위와 2행위가 있는데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면 개갈적 고의가 되는 거고 처음에 이제 그거 살인의 고의는 없었는데 약간 그거 상해 고의로 상해 기본 문제로 했는데 결국 2행위로 사람이 죽었다면 이건 이제 소위 그 결과적 가정보험 성립에 대해서 이제 그거 계열적 과실이 문제된다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 기말고사는 아마 그 전범일 거예요. 이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낸 거예요. 판례 사항 그거. 그래서 그냥 그 모듈에 있는 거 내용 그대로 쓰시면 문제 없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Y란 명칭의 신종마약 이 문제가 진짜 이게 진짜 그거 거의 약간 막타였어요. 이게 진짜 넌 절대로 이 문제를 풀지 말아라는 약간 무언 압박이죠. 마이너리 리퍼업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뭐냐 그 벤시 시험법이 아니라 가지고 전 지금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근데 이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매장 경우도 있다. 게다가 문제도 얘기해요. 무슨 뭐 이제 이거는 이거 검토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정해인 이것만 한정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거 매매한 경험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이 내용 배제하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정의 C에게 이제 Y 구해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도인데 그거 부탁을 받긴 했는데 어디서 구할지 모르는 거였다라는 거였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그때 막 OT 가서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거의 되게 당황해가지고 진짜 그 정에 대한 거는 거의 뒤줄 쓰고 문제에서는 이제 그 가불명정의 죄책인데 그 C의 죄책을 검토했어요. 아 이것도 내가 설마 문제 안 썼나? 이거 문제는 가불명정의 죄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는 아마 수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야겠죠? 네, 근데 이거에서 이제 그 C를 검토하면 이제 빵점인 거죠. 왜냐면 이게 뭔가 C가 되게 이상한 놈처럼 보이잖아요. 약간 마약에서 무슨 마약 매매 교사죄 이딴 걸로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는 물어보고 싶지 않으니까 정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저는 이게 마지막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구하려고 시도했는데 아니면 이제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 결국에 그거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이제 구해가지고 씨한테 줬다는 건지 좀 애매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그거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이제 말을 해보니까 아마 교수님이 이거 불능미수를 의도하신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 되죠. 근데 그거 약간 그 그거 마약을 사려고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대문까지 받았는데
막상 이제 어떻게 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불능미수로 볼 여지도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말할 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례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고, 판례를 모르는 안돼 그 판례 모르더라 하더라도 약간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왜 써놨을까라는 걸로 유추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까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그 판례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교수님이 양심이 있다면 그 강의 안에 있는 판례를 냈다고 좀 믿어요.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 그 강의 아니면 파워포인트 판례 중에 있어야겠죠. 네. 아무튼 근데 그 판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판례는 제가 뒤에서 말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면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제가 이것도 많이 말한 까먹었는데, 이런 그 공범이 많이 나온 이런 무슨 사안에서는 항상 행위자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이제 문제가 깔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제일 약간 그거 행위자가 제일 일선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뢰예요. 의뢰 봤으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뭐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기의 이제 민원 처리 대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건 그거 조문이에요. 조문. 이거 이상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그 조문 잊지만 알면 여러분이 쓰는 문제였죠. 당연하죠. 네, 그거 공무원이 민원 가지고 돈 받으면 당연히 이건 그냥 뇌물수수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뇌물수수 방조죄. 이게 그거 제가 굳이 쓴 이유는, 이게 쉽게 말하면 정범으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 동의를 받았다, 무시적 공모로 아래,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좌를 빌려주니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그거 공동정범이나 볼 여지도 있는데, 이제 그쪽을 뺀다고 하면 그 약간 교수님이 그래도 시험 범위에 약간, 저는 이게 그 제목이 뇌물수수죄니까 그 공범과 신분을 약간 포함시켰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그 결론을 맞춰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뭐 두 개 구분 기준 관련해서 참고로 이거는 그거 근데 이건 그거 짧게 써야 돼요. 짧게. 이건 제가 그거 이게 말했다시피 모답이라 가지고 좀 길게 썼는데, 이건 짧게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판례나 행위지배에서 입장에서 이제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준 요건에 해당한 사태의 핵심 형상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 행위지배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근데 제가 말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기는 게 뭐다? 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좀 풍부하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는 무슨 뭐 행위지배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거 계좌를 제거하는 행위가 의뢰 범죄 행위를 진행 조정 정확하다고 있다는 것까지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건 결국에 이건 범죄 행위 팽성한 공범이라고 말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포섭 인증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거를 짧게 쓰는데, 위의 내용을 좀 짧게 쓴 다음에 좀 포섭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게 공범인지 정범인지 애매하니까 공범이라 봤어요. 물론 저도 이게 그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걸 안 쓰고 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때는 이렇게 약간 자세히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거를 아무튼 약간 그 쟁점 판단함으로써 저희는 이걸 공범이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공범이니까 이제 나오는 게 당연히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동의한 것은, 이런 점 고려할 때 적어도 방조의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말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이거 애매하거든요. 사안에 병이 약간 이 사람이 약간 범죄했을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배려줬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뭐라고 말했어요? 뭔가 그래도 그 공범과 신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건 뭐 고의가 없으니까 방조범이 아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어떻게 말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약간 공범과 신분 쟁점을 검토하는 게 더 풍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것도 약간 그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답안지는 결국에 누가 더 안착 많이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제 방조범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 딱히 무슨 저희가 무슨 부진적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비신문자, 신문자, 비신문자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학설과 판례에 저희가 막 외우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그 표 배운 대로 그냥 이건 애초에 뇌물수수자는 그 공무원만 저질 수 있는 진정신문법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 그냥 조문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네,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뭐다? 뇌물수수 방조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근데 이거에서 제가 이거 뒤에서도 막 이거 그거 혹시라도 이제 이 약간 그거 강의마저 들은 사람이 뭐냐 그거 강의마저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써놓겠는데, 이거에서 말할 거지만 이거에서 사람들이 그거 막 뇌물수수 방조죄가 아니라 그 을에 대해서 무슨 뭐 뇌물수수 간접정범을 쓴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그 논리는 약간 이게 무슨 뭐 을을 약간 의사지배해가지고 을을 도구로 무슨 뇌물 받았다는 논리인데, 저도 근데 사실 처음 시험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10분 정도 고민했어요. 이거 무슨 뭐 이게 간접정범인지. 근데 마지막에 지우 결국에 이대로 썼는데 이게 약간 정답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그거 제가 말한 그 히읗 치읓이 약간 그 진정신문범에서 뇌물수죄를 약간 그 간접정범을 그 예시로 뇌물수수죄를 드리기 때문에 약간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약간 뇌물수수 이꼴 약간 간접정범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타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진 대로 차근차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에서 끝나면 여러분 하수죠. 이제 이거까지 검토해줘야죠.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갑이 을에게 이제 이건 돈을 받으면 세 번 한 거는 이제 이건 당연히 그냥 그 교사에 대한 의지가 있죠. 근데 판례에 하면 이제 교사형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이상한 이제 거절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범행 결의가 이제 교사자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 행위 이거 두 개 다 해당하는 거죠. 두 개 다. 이 사람은 그거 거부하게 됐고, 애초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범행 결의는 그 약간 갑이 교사가 아니라 그 정이 학비된다는 약간 그 개인적인 범행 결의가 또 추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이 교사와 그거 범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 점을 명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구차하게 포섭을 한 거죠. 이렇게 이비인문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부가벌이다.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예비음모는 항상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쓰면 아마 만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하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신 부분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 결론을 맞춰 쓰고 애매한 부분은 풍부한 포석으로 근거를 내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이 두 부분이 좀 애매했다. 이게 병과 을이 결국에 이제 공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좀 애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 약간 뇌물수수하는 거에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불명했다 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절도행위라죠. 근데 이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함정이 있었죠, 함정이.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결국에 이 내용이 저희 몰랐던 거였어요, 이거는. 네. 교수님의 의도는 20층과 1층 사이에는 약간 그 둘 사이에 약간 합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교수님의 의도였다. 근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거를 모르고 합동절도를 썼어도 큰 배점의 차이는 없을 거다. 아니, 까이긴 까이겠죠, 그래도.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말씀드렸지만 합동절도로 쓰고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잘 본 거 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내용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 경우도 이거는 제가 약간 딴타리집 보면서 약간 배운 건데, 약간 그 합동절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처음에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무해죄칙, 가배죄칙 써주는 게 좀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쓰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목차 구성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내용을 처음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무해죄책에서 이제 무슨 뭐 아파트 공용 부분 이 부분 빼세요. 그냥 이 부분은 네 아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야간에 절도의 고의로 주거 침입 시에 이제 신해착수 인정되니까 여러분 그냥 이건 그냥 그거 뭐냐, 그냥 뭐 그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그 신해착수 인정된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그래서 이제 무의 경우에서 이제 신해착수 인정되는데 결국에 뭘 훔친 게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야간주거 침입 절도에 이제 공동정범이 제청해진다.
이제 근데 주어 침입자는 이제 그거 이게 약간 그거 뭐냐 그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이걸 하느냐 마냐 약간 그 죄수 문제에서 약간 실익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게 뭐냐 써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잖아요. 그래서 주거침입 내용은 이제 그 범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번 평가하면 이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소위 이제 이게 만약에 그거 합동관계 인정돼서 약간 이게 그 투철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투철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거 이게 동시에 야주질도 되는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성립한다. 근데 이제 이거 주거침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주거침입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에서 이거만 성립하니까 이거 하나 남겠죠. 네, 근데 이게 이래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 약간 절도에서 재수론이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그거 헷갈리면 약간 두 개가 여러 개 섞이면 일단 그 투철도 하나만 성립한다는 약간 기본 골조만 이해하고 계셔도 좀 문제 푸는데 적어도 결론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결론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거 애초에 조문구제가 그지같이 돼 있기도 하고 판례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학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거 애초에 판례가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애초에 그냥 검사는 그냥 대충 무거운 거 찝어가지고 그냥 기소편의주의 하면서 그냥 자기가 뭐라는 거 기소한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이거죠. 자고 있는 A 한거부는 상태를 이용해서 만지는 거는 이제 중간재추 행위다.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걸 어디서 봤어요? 불능미수에서 봤었죠. 그 중간간과 이제 그 중간재추 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를 쓰고 있으면 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 강제추 행위라고 점까지는 수업 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이건 당연히 이제 이것을 말하는 내용이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추행위 이건 또 이제 저희 금년에 배운 거죠. 그거 이거 뭐냐 그거 공모범위 질적인 초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뭐 제가 말했듯이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이걸 그냥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양죄는 이제 구체적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보호의과 행탕을 달리해가지고 직접 초과한 것으로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까지 이제 잘 포섭을 하셔야 돼요. 된 거예요. 이것도 아까 쓴 내용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이 경우에도 그냥 그거 그 두 개 따로따로 하기 귀찮아가지고 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문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법 배제하라는 거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형법에 있는 걸로 쓰는데 이건 뭐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되게 판례 워딩을 쓰면서 약간 구체적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약간 뭐 위험한 물건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업무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외우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뭐 너무 약간 지금부터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결국 외우게 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한 구성요건 인정되겠죠. 당연히 술 먹고 운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원자행의 위치 주소가 어디라고 했죠? 책임에서 책임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 처음부터 약간 원자행을 검토하는 거는 뭔가 약간 순서 안 맞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소 설정이 중요하다 말했으니까 이거에서 결국에 이제 이건 만취했으니까 을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내가 사고를 내긴 했다. 근데 나 만취했다. 나는 이제 그 심신미약이다 라고 쓰레기 짓을 하겠죠. 쓰레기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해서 원장에 해당하냐. 그래서 이걸 해서 제가 뭐라 말했어요? 이게 뭘 논해야 돼요? 왜 이걸 벌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만약에 문제 낸다면 만약에 문제 낸다면 신행의 착수 시기. 그 다음에 파이널로 마지막에 결국에 책임이 조각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써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소위 가발성의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외 모델을 따르기로 했죠. 우리는 그 플러스 이제 이 판례 기억하시죠? 이제 판례에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고의한 것뿐만 아니라 과실이한 원자행도 포함된다. 이걸 쓴 이유는 이게 결국에 그 고의로 술 마신 다음에 고의로 찌는 게 아니라 고의로 술 마신 다음에 실수로 사람 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내용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 내용은.
플러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플러스 이제 약간 그 여기서의 자의의 의미는 약간 무슨 중직임에서의 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거 직접 손수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거에서 포섭을 한 다음에 결국에 이는 이제 우리 음주할 때 음주운전 위험성이 당연히 지도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신신망 경고를 준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약간 파이널로 찍어주셔야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건 이제 폭행치사죄 성부. 이건 여러분들이 그거 그 중간고사 이전 범위를 좀 잘 공부하셨다면 다 맞추셨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거 상해치사로 해도 무방한데 저는 그냥 이거 그냥 때렸다라고만 써있고 얘가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안 써있기에 그냥 폭행으로 했어요. 네, 이건 제가 말했다시피 결국에 약간 결국에 폭행치사랑 상해치사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약간 차이를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서 이거는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쓸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쓰시면 돼요. 이것만 쓰시면. 그래서 쓰신 다음에 이제 포섭을 한 거죠. 폭행했으나 사망으로 베란다에 던진 것은 이제 이건 전쟁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폭행재단죄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두 개는 포섭을 하시고 끝나는 거고 이게 진짜 마지막 그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황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딱 이거 마지막 문제를 딱 두 줄 쓰고 온 거예요. 두 줄 쓰고 왔는데 최고점을 맞았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거 1번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약간 너무 많이 실수해가지고 이거에서 좀 많이 차이 벌린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내용이죠. 공법 내용이.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판례가 뭐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네. 이 약간 이런 매매 행위는 매도 매수 행위 근접 밀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 실행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대금 송금한 행위는 매수 행위 근접 밀착한 행위니까 결국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매매대금 주고받으면 실행 착수란 거예요. 결국 교수님이 왜 이거에서 왜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의 존재 이제 이해가 되죠? 미수범 처벌할 수 있으니까 실행 착수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모르면 당연히 풀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교수님에 대한 원망은 좀 접어두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안 풀어도 그 1등한테 문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동일의 법률에 의해서 매매대금 수령한 것도 이제 실행 착수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미수범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그래서 나온 거죠. 이 법이 미수범 처벌하니까 미수범 적정해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능미수죠. 이게 사실 불능미수도 역시 미수범이 처벌되는 걸 전제로 약간 쓰여진 거죠. 약간.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저희 경우에는 이게 애매하게 써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약간 결국에 약간 이 사람이 약간 못 구한 게 아니라 결국에 약간 우연히 만나서 구한 줄 알았어요. 약간 그래서 우연히 구해가지고 준 걸로 알아가지고 약간 그 기수 쪽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교수님의 의도는 이거였으니까 불능미수 위험 이거 취급해가지고 구입처에 모르는데 이걸 수령했으니까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위험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배운 거 해가지고 포섭을 하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괘씸해가지고 그냥 처벌한다 했어요. 근데 포섭하기 나름이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여러분이 아마 중간고사 때는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도 한 문제가 막 그대로 나오고 해가지고 약간 그 평균 점수가 좀 꽤 올랐다고 들었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그대로 나오니까 작년하고 아마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평균을 엄청 올리신 한 분이 있다고도 들었고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데 기말까지 가면 이제 만약 기말에서 진짜 이 공모가 되게 어렵게 나오면 진짜 박살이 나요. 특히 이 문제 풀어보신 여러분 알겠지만 진짜 박살이 났죠 거의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그러기에 진짜 그 기본만 충실해서 쓰고 나오고 진짜 이거 제가 쓴 쟁점에 대한 그 반만 쓰고 나와도
아마 평균은 문제 없고, 제가 쓰는 쟁점에 한 3분의 2만 쓰고 나와도 아마 A 플러스는 모르겠고 A 받는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들어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쓰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고민하는 순간 이걸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결국에 답이 없으면 약간 그래도 고민하지 말고 찍어야 한다. 특히 우리 이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에 답이 없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위에 걸 못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되게 의미 없는 팁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약간 실행이 같이 안 했다 그러면 약간 무조건 공무공동 정범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공무공동 정범이라고 하면 그냥 맨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되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원래는 실행의 분담이라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데, 소위 우리가 주모자 오야목이라 부르는 공무공동 정범은 이제 괘씸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다 계획하고 다 계획했는데 이 사람이 실행이만 안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그냥 빼버리는 거는 되게 이상한 결과니까 그 사람에게 처벌하기 위해서 약간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 문제에서도 이게 합동이 아니면 합동이 아니니까 그냥 무는 되게 실행위에서 되게 멀리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공무공동 정범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 같은 경우에는 어딜 봐도 약간 주모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비록 합동은 인정 안 되지만 마을 번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공무공동 정범은 이제 실행이 직접적 분담은 없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기능적 행위지에 인정되기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행의 분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무 같은 경우에는 갑이죠. 갑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배웠잖아요. 구선요건 행위를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행위면 구선요건이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맞죠. 말을 본 행위도 기능적 행위지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이 경우에서 이제 갑이 무슨 합동이 아니라고 갑은 공무공동 정범이라고 쓰시면 큰일 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 풀어봤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수업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전 진짜 이번 학기 너무 보람찬 것 같았어요. 이제 약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모듈을 약간 정비하면서 진짜 약간 실력이 더 많이 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다음 학기에 의사 있으시다면 꼭 한번 혹시 검준하시는 분은 꼭 추천드려요. 튜토리얼 준비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비록 여러분과의 이 형법이 튜토링 끝났지만 아마 여러분 방학 때 형각 튜토링을 아마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들 수고하셨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